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자, 단축화해야 업무 지시들이 또 거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직능화의 원칙 이래 해가지고 좀 더 자, 골고루 다 잘해야 되지. 자, 외식 같은 경우에 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이런 편차가 심해버리면 좀 문제가 된다는 거. 능력들이 좀 골고루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산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한쪽에서는 빵을 굽고 한쪽에서는 드레싱을 하는데 이 호흡들이 안 맞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패티는 다 고기는 다 구워놨는데 드레싱이 안 돼가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 빵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잖아. 자, 이런 부분들. 자, 조직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분담해서 딱 하는데 자동차 조립을 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자동차 조립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품이 2만 개나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잖아. 그런데 이게 조립을 하다가 한두 군데서 문제가 발생돼 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너무 행동이 느려.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하면 한 곳에만 그래 되더라도 어떤 현상? 병목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제품이 어떻게 된다? 모든 속도가 이 사람의 속도에 다 맞춰지는 거야. 누구? 제일 못하는 사람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직능화, 이 능력들이 어떻게 골고루 다 같이 어떻게 돼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직이 어떻다? 중요하다는 거. 자, 막말로 치면 어릴 때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뭘 많이 들어봤어? 따라합니다. 분업. 분업하는데 혼자서 네가 하루에 화살을 몇 개 만들더라? 몇 개? 2개 내지 3개를 만들어. 그런데 한 사람은 화살총만 만들고 한 사람은 대만 만들고 한 사람은 깃발만 만들고 그렇게 해보니까 능률이 얼만큼 오르더라? 얼만큼 오르더라? 3배가 아니고 한 30배 정도. 30개를 만들 수가 있다더라. 이해가 돼요? 그 정도. 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늘날 같은 경우. 자, 예를 들면, 땅을 파. 이해가 돼요? 땅을 파. 누가? 사람이. 인력으로. 오케이? 구둥이 이딴만한 거 옆에 있잖아, 옆에. 이걸 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사람을 한 몇 명, 50명, 100명 투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한 100명을 투입해야 돼. 근데 자본, 돈 하지 말고, 반장. 자본이 들어가더라. 어떤 자본? 그래,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 그 사람 몇 명 필요해? 한 명이잖아. 기능이 있는 사람. 근데 이 기능이 있는 장비가 들어가서 기능이 있는 사람 한 명이 빵을 파는데, 진짜 막말로 몇 인분? 그래, 100인분 몫을 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외식에도 어떻게 되어 있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다? 예를 들자면은, 자, 발굴을 하는데, 뭘 발굴해? 닭의 뼈를 발굴한단 말이야. 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 시간도 많이 걸리면서 또 사람이 하니까 어떻게 돼? 이물질도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일 못하겠다고 데모했었고 월급 올려달라 했었고 그런데 뭐가 나왔어? 닭의 뼈를 발굴하는 기계가 발명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겠지. 자,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가게에서도 어떻게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는 죄송합니다. 뭐가? 기물이나 아니면 장비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거. 과거에는 고기를 구울 때 어떻게 구워서 그릴판 위에서 그냥 구웠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해? 요즘은 양쪽으로 구워버려. 밑에서도 열 나오고 위에서도 그 조명 얼굴개가 나오는 거 있잖아. 같이 구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 단축되잖아. 오케이? 그럼 그 기계 만든 사람은 벌어 안 벌어? 엄청나게 벌었을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런 것들. 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적재, 적소의 원칙. 자, 이런 적재, 적소는 어떻게 되더라? 이 사람을 어디에? 적재, 적소에 딱 놔놓으니까 굉장히 뭐가 좋더라? 효율이 좋더라.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아는 친구들 있잖아. 이 친구를 봤을 때 어떤 성향, 봉사를 하고 서비스 성향이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 친구는 근데 대신에 어떻게 주방에서 일하면 굉장히 즐겁게 창의적으로 예쁘게 잘 만들고 맛있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들에 대한 업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 자, 서비스 성향이 좋고 미소 짓고 손님들 대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을 주방에다 엮고 주방에서 만들기 좋아하고 그런 친구를 바깥에 손님들하고 막 대면하도록 만들어 놨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될까? 양쪽 다 떨어지겠지, 그지? 이런 게 뭐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성향을 파악하고 제대로 배치해 주게끔 해줘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게 뭐다? 인력 관리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조직이 어떻게 된다? 잘 돌아간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자, 반장님 나중에 그 출석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 우리가 살펴볼 때, 자, 오늘날에는 인간 중심이다. 아시겠죠?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됐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자, 또 재성이 왔어 앉아.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자꾸 어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 자,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맞은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맞이했어요? 또 코로나19지, 그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 수업도 어떻게 됐다? 이렇게 SNS 하다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하다가 또 절반 줄었다가 또 전부 다 줌으로 또 계속 또 앉아서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외식도 마찬가지지. 외식도 마찬가지로 막 변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C19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좀 보면 2, 3년 동안은 또 막 이게 유지대가 된단 말이야, 지금. 바로 옛날처럼 그냥 매장 가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것들이 거의 2년 동안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된다? 물 들어가 있어서 다시 또 변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근데 그 변화가 외식업의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가 뭐더라? 배달 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학교에 밖에 나와서 먹는 분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배달시켜서 먹는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 배달 앱 기능적으로 발달해가지고 그냥 일반 가게 가가 있더라도 뭐 나와요? 배달의 민족 내 띵띵띵 울리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 먼저 배달 준비를 하는 거지. 배달 준비를.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또 C19로 인해서 외식이 어떻게 변해서 자, HMR, 자, 홈밀 형태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막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변했잖아. 그래서 도시락 산업이 한 몇 배 정도 뛰었다? 한 5배 정도. CU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배 이상 되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배 정도 업이 됐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기업들도 어떻게 이런 변화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간편 도시락으로 배달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편 도시락 미리 주문을 받는 거야. 자, 상가 근처 같은 경우 강남이나 이런데 어떻게 어차피 그 사람들 못 나오면은 배달시켜 먹든지 해야 되잖아.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출근할 때 가서 돌린다든지 아니면 앱을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침 시간대 미리 주문을 하면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지 얘들아 이거 잘 들어. 너희들한테 돈이 되고 살이 되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면 매출이 20% 30%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잖아.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더라도. 자, 학생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세요. 노트에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자기의 노하우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더라. 왜? 집에서도 밥 해줘야 되고 또 재놔놓고 이제 보통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귀찮고 배달시켜 먹는 것도 귀찮으니까 인터넷 쇼핑들. 자, 닭가슴살 주문해가 먹어본 사람 안 먹나? 인터넷으로 음식 주문해가 먹는 사람 있어요? 어떤 거 보통 주문해요? 햇반? 그러면 닭? 자, 또 다른 거 주문해가 인터넷으로 음식 개통 주문해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일부 해 먹고 일부는 전부 다 사 먹어. 다 사 먹어요. 밖에 나와서 배달시켜 먹는 사람 괜찮지? 배달하면 한 그릇 해줘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지, 그지? 자기가 해서 먹던 그걸 해 먹던 이제 영양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여튼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대비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건강식. 왜 건강식이 뜰까? 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돼? 면역력이 증가되는 식품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코로나에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닭고기 계통, 우유 계통, 계란 계통 뭐 이런 식, 아니 면역력을 이제 또 키우는 음식들 어떤 게 있어요? 마늘, 아니면 또 잘 안 들려 맛있기가. 생선? 홍삼. 그거는 약 아이가 식품이가. 야, 그럼 홍삼을 밥을 맨날 먹나? 알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 외식과 관련해서 이제 음식과 관련해서 이제 뭐 한때 나온 것들이 이제 뭐 카레,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된 게 이제 김치 면역력에 좋다고. 면역력에 좋다고 이제 뭐 외국에서 뜨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뭐 저것거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것도 막 하다가 김치 만드는 거 한번 비추니까는 이제 뭐 어떻게 돼서 난리가 났지. 이제 중국산 김치 못 먹겠다. 동영상 본 사람 많이 봤네.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집에 가서 김치를 먹더라도 집집에 안 집집에 국내산 적어 넣는 거, 그 다음에 뭐 중국산 적어 넣는 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자, 건강식인데 좀 더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 약 형태도 뭐 홍삼 얘기했는데 그걸 좀 어떻게 먹어요? 삼계탕. 근데 하여튼 여름 되면 좀 많이 먹겠지. 그게 아니라 홍삼이 어디서 많이 나요? 우리나라 홍삼 어디서 많이 나? 홍삼, 금산 이해가 돼요. 그 금산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감기에 안 걸린대. 감기에 이해돼요. 아주 좋아요. 튼튼하대. 겨울에도 막 덥다고 막 벗고 생활을 한대. 우통을 벗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게 열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뭐가 많다? 대머리가 아니고 약간 정신 이상 이런 분들 있잖아요. HMR이가 HD HR이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뭐 다이어트적으로 이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 식품에 의해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잖아. 그 중에서도 상어고기, 옛날에는 이제 고래고기를 많이 먹었지만은 상어고기 이걸 많이 먹는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머리카락을 뽑아서 해보니까 상위 포식자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 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더라? 좀 더 어린아이나 어른들의 중독이 많더라. 식품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저장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거. 저장된 것들. 저장이 오래가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더라? 선호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아까 나왔는데, 면역력. 자,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는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면역력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것, 또 치유가 될 만한 것.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종 공정에 있어서 한국 거는 그래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각종 햅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ISO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단계가 복잡하고 비용이 올라가지만은 어떤 효과? 위생적인 면이 뛰어난데 어떻게 되더라? 각종 동남아 쪽이나 중국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오는 것들, 자, 동남아 마트 가본 사람, 아시아 마트 같은 거, 가보면 포장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더 어떤 느낌이 들어? 좀 대충한 느낌, 또 어떤 느낌? 좀 믿지 못하는 느낌, 그런 것들, 이 병마개라든지 아니면 포장 기술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믿음이 안 가는, 이해가 돼요? 좀 그런 것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인건비나 아니면 기타 사회적 비용들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어떤 문제, 주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공유해서 쓰는 거. 호텔이나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곳 같은 경우도 한 주방에서 양식도 만들어내고 일식도 만들어내고 한식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뭐가 된다?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C19가 어떻게 우리 외식에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뭐다? 자, 외식과 관련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있어요? 정, 반, 합. 많이 들어본 사람, 이게 무슨 뜻이야? 정반합. 자, 정모야, 최정호. 네. 정반합이 뭔 뜻이야? 인간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이해가 되나요? 자, 바르게 쭉쭉 뻗어져 나가는 거에 반대가 있고 힘에 대한 원리지. 반대파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지금 우리 정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권이 또 막 바뀌기도 하잖아, 그죠? 바뀌는데 LH 같은 경우에 지금 그걸 한번 전부 다 환수하겠다. 과거를 뒤져서라도 과거의 거를 소급해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뭐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국회의원 그다음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 해가 뭐 150명 뭐 200명을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게다가 반대되는 게 나와서 다시 또 새로운 법이 도출이 되잖아. 이해가 돼요? 이런 거. 자, 이런 형태인데 회사도 마찬가지. 어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라고 인식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발전이 없다는 거. 자, 요 세 가지 반드시 기록해 놓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게더링 팩터. 따라합니다. 게더링 팩터. 그냥 한국말로 하잖아요. 자, 따라합니다. 사실 수집. 자, 사실 수집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여러분들 사실 수집. 사실 수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assumption. 가정을 안 한다는 거. 자, 가정하고 사실하고 어떤 게 틀릴까? 자, 예를 들면, 저 친구가 있어. 저 친구가 있는데, 있는 사실은 뭐야? 자,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웃었단 말이야. 그냥, 사실은 그냥 웃는 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속에 어셈션은 뭐야? 내가 가정하는 건 뭐야? 저 친구는 두 가지가 생길 수도 있겠지. 나를 좋아해서 웃었다. 송이 기억나요? 저 남자가 웃었다. 왜 웃었어? 왜 웃었을까? 자, 그냥 웃은 게 뭐다? 사실이단 말이야. 근데 다른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가정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를 좋아해서 웃었다. 나를 미워해서 비웃었다. 그러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큰 차이가 나버리겠지. 오케이? 자, 예를 들자면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업무에서도. 뭐가 들어가 버리면,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저 친구가 손님이 왔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인사를 안 한 게 제대로 안 한 게 끝인데 여기에다가 정말 저거는 볼 때부터 처음 뽑을 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러면 어떤 현상? 저 친구는 능력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랬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다양하게 달라진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재확인을 해야 되잖아. 이 친구가 왜 인사를 안 했을까? 너무 바빠서 안 했다. 아니면 목에 디스크가 와서 못 했다. 교육을 못 받아서 못 했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엉뚱한 생각한다고 못 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네?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정답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파악을 해야 돼.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 자, 계속해서 인사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뭐가 돼? 팩트가 되잖아. 사실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인식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고객 응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 친구한테. 자, 송이양, 손님이 왔는데 왜 인사를 안 하셨죠? 물어봐. 그럼 뭐라 답해요? 송이양. 뭐라고요? 크게. 다음부터 인사 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대단하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 본인이 교육도 다 받고 평상시에 다 잘했는데 잠시 깜빡여가 인사를 못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인사를 잘해야 되겠구나. 알고는 있잖아.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친구는 다음에 잘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송이는
송이는 원래 인사를 못하는 친구야.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누가 뽑았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자르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선발하고 이런 문제.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 친구가 교육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다시 송이 동기들 다 끌어모아라 해가지고 누가 교육시켰나 다시 재교육시켜라. 이래 되면 뭐가 들어가? 자본과 시간과 사람에 뭐가 들어가? 비용들이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송이가 잠시 까먹은 걸 다시 인식함으로써 제대로 된다면은 문제 해결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잖아.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는 거. 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된 진단과 함께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재성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한다? 줌으로, 오케이?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뵙도록 할게요. 자, 끊어요.